매일 그네에 나가 고기를 잡거나 연해에서 양식업을 하는 어부처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기예보를 본다. 밤에도 마찬가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고서 책 읽는 신용이라도 해보는데 언제나 10분도 못 버티고 내려앉는 눈꺼풀을 올리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그 와중에도 가까스로 휴대전화로 내일 날씨만큼은 확인한다. 기상청에서 안내하는 시간별 하루 날씨뿐만 아니라 일주일 예보와 전국 날씨도 함께 눈여겨본다. 사람이 죽은 채 한동안 방치된 집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짐을 빼내 화물차에 실어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자면 비가 내리는 날씨만큼은 피하고 싶은 탓이다. 아마도 이 사업체에서 일하는 자들도 사정은 비슷하리라. 일하는 내내 비에 흠씬 젖은 옷을 입고 집 안팎을 드나들면서 바닥에 빗물을 흩뿌리는 것도 성가시지만 그런 날은 이웃의 원성도 덩달아 커지는 법. 비와 오염물로 뒤죽박죽된 쓰레기는 흐리고 비 오는 날이면 몇 겹이나 밀봉하고 탈취제를 뿌려도 냄새가 더욱 고약하게 느껴진다. 죽음이란 때를 예정하지 않고 무시로 찾아오는 것. 급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 미리 머릿속에 그려진 날씨 예상도에 따라 적절하게 일정을 계획하는 것도 이 일을 수월하게 이끄는 요령이다. 미리 확인해둔 일기예보와 달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비는 내리지 않았다. 커튼을 들추어 하늘에 어둑하고 낮게 깔린 구름장을 보자니 이제라도 비가 내릴지. 지금은 그쳐서 물러가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커튼을 여미고 거실 등 스위치를 켜자 마침 기다렸다는 듯 전화가 걸려왔다. 7시가 되려면 20분쯤 기다려야 한다. 상담 전화가 걸려오기엔 너무 늦었거나 이르다. 유족이 장례식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대개 자정을 지날 무렵부터 새벽 2시를 넘기지 않을 즈음이다. 견적 문의드립니다. 벌써 전화를 받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장년 남성의 목소리. 50는 넘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60이 넘은 것 같지는 않다. 차분하다기보다는 무겁게 가라앉은 음성이다. 깊은 우물 아래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듯 아득하다가도 어느새 또렷해지는 목소리다. 어쩌면 상대는 꼬박 밤을 새웠는지도 모른다. 죽은 사람 집 하나를 완전히 정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나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돌아가셨나요? 네.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다니 뜨악한 대답이다. 세상에는 그렇다 치고 넘어가도 될 여유작작한 대화법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죽음은 그렇게 유보적이고 미적지근한 가정법으로 접근할 만한 것이 아니다. 내 일은 누군가가 죽어야 성립되는 비즈니스다. 그런 아이러니에서 증명해 나가는 것이 이 직업의 숙명이다. 네. 집에서 돌아가셨다면 아파트, 원룸, 다세대 주택, 어떤 타입인가요? 주택이에요. 일단 대화는 그대로 이어진다. 몇 평쯤 될까요? 글쎄요, 한 30평 되려나? 그럼 방 3칸, 화장실 2칸, 거실과 베란다가 있는 구조인가요? 화장실은 하나입니다. 몇 층에 있나요? 살림을 내릴 때 사다리차를 써야 할지 파악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사다리차 가니 그냥 돈이 얼마나 드냐고요. 차분했던 그의 목소리에 한순간 풍랑이 인다. 가라앉은 목소리와는 달리 그의 심경은 예민하고 고조된 것 같다. 상대방 기분의 높낮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달래가면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허들이 낮으면 닿지 않도록 훌쩍 뛰어넘어야 하고 허들이 높으면 림보 게임처럼 몸을 낮춰서 슬슬 지나가야 한다. 가까운 이가 죽었을 텐데 어떻게 마음이 평탄할 수 있으랴. 꼬치꼬치 캐무는 것처럼 느끼면 대화 자체가 못마땅할 수도 있다. 나로서는 침착하고 끈기 있게 알아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친절을 잃는 법 없이 그곳에 놓인 상황을 제대로 유추해내는 것. 그것 또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서 고객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대답하기가 번거로우시겠지만 폐기물 양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세히 알려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집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니까요. 포장이 싸도 견적을 낼 때 장롱은 몇 자인지, 냉장고는 몇 리터 용량이고 침대는 몇 개인지 세세히 알아야 하잖아요. 뭐, 그건 그렇겠지요. 다행히 상대가 수긍한다. 높은 허들 하나를 넘은 셈이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다고 해서 감정마저 가라앉았으리란 법은 없다. 고인이 집에서 며칠 만에 발견되셨나요? 이 질문에 문득 상대가 침묵한다. 여보세요? 잘 안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경찰이 사망 추정 시간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미처 말해주지 않는 일도 흔히 있으니까요. 혹시 대충이라도 모르세요? 또다시 침묵이 돌아온다. 전화기 너머 당황하는 상대가 보이는 것 같다. 허들이 다시 길게 늘어선다. 며칠이면 되는데요? 한 일주일. 전화기 너머에서 허허하며 나지막이 터뜨리는 웃음소리가 들린다. 슬슬 상대의 진위가 의심스러워진다. 이 남자의 퀴즈는 뭔가 수상쩍다. 질문항에 반드시 대입해야 할 구체적인 정황은 하나둘 생략한 채 무턱대고 정답을 구하려고 한다. 또 다른 질문을 던지자 역시 궁색한 대답이 돌아오고 내 의심은 점점 굳어진다.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 것인가? 마치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손님으로 위장해서 가맹점에 보낸 평가 담당자 같다. 집에서 죽은 것으로 치자는 대답을 들었을 때부터 의심해야 했을까? 지피는 바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분야의 신생업체가 기성업체의 고객 응대와 견적 산출 방식을 알고 싶어서 짐짓 고객처럼 꾸며 전화하는 일도 있다. 총비용을 잘못 책정하면 기껏 일을 잘 마치고서도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제대로 견적 내는 일은 꽤나 어렵다. 아예 견적 내기를 커리큘럼으로 정하고 이론과 실습을 지도하는 청소용역 아카데미도 존재한다.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비용의 사용처가 비교적 단순한 일반 청소업도 견적 내기가 까다로운데 특수청소업은 오죽하랴. 때때로 노골적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문의하는 업체도 있다. 생면부지인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자기에게도 일을 달라며 통사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어느 쪽일까? 언제쯤 일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본다. 상대에게 얼마간 의심이 든다 해도 내 쪽에선 절대 내색할 수 없다. 만에 하나라는 경우라도 남아있다면 함부로 상대의 진위를 넘겨짚어선 안 된다. 상대가 말한 것 이상의 선을 넘지 않는 것 역시 고객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언제라기보다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인사말을 돌려줄 새도 없이 상대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잘 알겠다고 했지만 결국 죽은 사람의 집을 치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와 나 모두 서로 질문만 던지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셈이다. 이렇게 여지만 남기고 선명하지 못한 상태로 상담이 끝나는 일은 흔치 않다. 그가 전화를 다시 걸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일기예보와는 달리 그날부터 2주 동안 장마가 이어졌다. 부슬비가 내리다가도 하루에 몇 번이나 그쳤고 잠시 해가 비치나 싶으면 신압으로 먹구름대가 몰려와서 하늘을 가렸다. 매일 밤낮으로 확인하는 일기예보는 보란듯이 빗나갔다. 날씨 탓에 상담 전화도 뜸해졌다. 전화가 너무 자주 와도 피곤하지만 안 와도 걱정스럽다. 종일토록 전화 한 통 없다가 저녁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탈의실로 들어서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마포경찰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인가요? 경찰에게 전화를 받는 일은 일상적이다. 경찰서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상해 살인사건이 일어난 피투성이 현장 청소를 덜어 의뢰하기 때문이다. 마침 일이 뜸할 때 걸려온 전화라 내심 반가웠다. 김상진 씨라고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께서 이 전화번호로 김상진 씨와 통화하신 적이 있네요. 일단 선생님 성함 좀 알려주세요. 뜻밖의 상황이다. 이를 의뢰하는 전화가 아니다. 경찰관에게 곧바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일러준 다음 전화를 끊고 내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서 그가 알려준 전화번호를 찾아보았다. 2주일 전 이른 아침에 10여 분 동안 통화했던 바로 그 수상쩍은 상대의 전화번호와 일치했다. 통화한 날짜와 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와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6월 12일 아침 7시경에 10분 정도 통화한 적이 있네요.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네. 집에 사람이 죽었다며 청소 가격을 물어봤죠. 저는 특수청소업에 종사합니다. 네, 특수청소업체라고요? 청소 가격을 물어봤다고요? 네. 그 시간에 문의 전화 오는 일이 흔하지 않아서 분명히 기억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생겼나요? 그 사람이 오늘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보면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자살한 것 같은데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서요. 그때 통화한 것 말고 다른 관계는 없는 거죠? 지인이거나. 네. 그날 처음 통화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면서도 현장 설명을 안 하려고 해서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에 그날 제가 한 통화 내역을 조회해 보셔도 좋습니다. 경찰은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땀투성이었지만 평소처럼 피트니스 센터의 공동욕실에서 샤워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땀이 식자 몸이 슬슬 떨렸고 그제야 옷을 벗고 화장실 샤워부스에 들어갔다. 정수리 위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 레버를 끝까지 돌려서 가장 뜨거운 물이 나오게 했지만 그 온도가 내 몸 깊은 곳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도리어 명치께가 점점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한동안 잠자코 눈을 감은 채 뜨거운 물을 맞고 있으니 그 남자의 낮은 음성이 떠올랐다. 집에서 돌아가셨냐는 내 질문에 그렇게 치자는 대답. 죽은 지 일주일이면 되겠냐며 반문하며 웃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와 머뭇거리며 대답을 망설였던 이유는 너무나 명백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죽지 않았으니까. 자살을 결심하고 그 뒤에 수습할 일까지 염려한 남자. 자기 죽음에 드는 가격을 스스로 알아보겠다며 전화를 건 남자. 도대체 이 세상에는 어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연이 있기에 한 인간을 마지막 순간으로 밀어붙인 것만으로 모자라 결국 살아있는 자들이 짊어져야 할 죽고 남겨진 것까지 미리 감당하라고 몰아세울까? 나처럼 온갖 일을 겪으며 매사에 동요가 없어진 무감한 자보다는 좀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그가 마지막으로 건 전화였다면 말이다. 죽은 자의 집을 치우는 견적을 정확히 내겠다며 내가 건넨 질문 하나하나가 아직 살아있던 그의 가슴 곳곳을 예리하게 찔러대는 송곳이 되지는 않았는지, 건넨 단어 하나하나가 자기의 죽음을 실감케 하는 비정하고 뼈저린 암시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저 미안하고 부끄럽고 고개 들 염치도 없다. 신이 계신다면, 그 남자가 생전에 의지하고 믿었던 신이 어딘가에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그 품으로 불러 단 한 번만 따스하게 안아주실 수는 없는지. 욕실에 벌거벗고 선채 울고 싶어도 눈물 한 방울 내지 못하는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샤워기만 할 일 없이 뜨거운 물을 쏟아내고 있다. 오늘은 죽은 자의 집 청소, 기만 지음 중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을 읽을까? 이 책을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읽고 소개합니다. 첫 장에는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는 내용과 사연이 있습니다. 담담하게 마음을 진정하며 읽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지니 고독사, 자살의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삶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고독사로 네이버를 검색하면 청년 고독사, 30대 고독사, 20대 고독사, 노인 고독사 순서로 연관 검색어가 나오네요. 죽은 자의 남긴 것을 청소하는 것에 앞서서 고독사를 방지하거나 고독사를 줄이는 제도나 단체가 있었으면 합니다. 인천, 경상도에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와 위험자 발굴, 예방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고독사는 고령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고독사는 오히려 50대, 6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어렵게 살거나 지병을 앓는 이들이 있다면 위험자로 특별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임종을 맞이한 우리 이웃들이 없으면 합니다. 남자의 고독이라는 나가오 가즈히로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죽는 것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좋은 죽음인지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아는 사람도 실천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대체로 속수무책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죽음은 한 사람의 생애를 총정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어떻게 생애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세상을 떠났는가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름답고 품위 있게 장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박탈합니다.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깔끔한 사람이라 해도 자기 시신을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생에 한 번은 필연적으로 만나야 할 죽음의 순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끝으로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 윤영호 저자의 책 내용을 소개합니다. 예전에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고 험한 꼴 보이기 싫어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빨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국가와 병원이 끝까지 연명시키기 때문이다.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은 잘 죽어야지 하고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렇기에 건강할 때 미리 훗날의 죽음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죽음을 무조건 어둡고 무서운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자주 자신의 죽음을 그려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죽음을 떠올린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머릿속에서 멀리한다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니기에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삶을 생각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함께하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품위 있는 죽음, 인간다운 죽음은 우리 모두의 기본 권리이다. 피할 수 없이 마주친 외딴길 끝자락에 매달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할 시간을 가질 권리가 우리에게 있으며 그것이 다름 아닌 웰다잉, 즉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라는 것이다. 누군가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 병이 점점 악화해 수개월 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이 남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미리 준비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더라도 남은 시간 동안 삶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죽는 것도 두렵지만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곁에 없는 것이 더 두렵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의미 있는 삶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일이다. 감사합니다.